정말 30명 정도가 충격적인 일이 달린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계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용감하고 침착하게 몸을 낮추며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신문인 LA타임스에 실제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진돗개를 그저 미국의 잡종개보다 못한 개라고 생각했던 한 미국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고, 이날 한국의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용맹스러운 행동은 이 대학 교수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진돗개는 어떤 기적을 보여준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의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의 하루는 언제나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저먼 shepherd 썬더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썬더는 정말 완벽한 개였거든요. 금빛 털과 당당한 체격, 그리고 뛰어난 지능까지. 썬더야, 오늘도 멋지구나. 썬더를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대학 동료인 홍경민 교수였어요.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절친한 사이죠. 조씨, 갑자기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홍 교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이야? 한국에 급하게 한 달 정도 가게 됐는데 우리 장군이를 맡아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한테는 맡기기가 좀 그래서. 장군이는 홍 교수가 키우는 한국 진돗개였어요.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홍 교수는 항상 진돗개 자랑을 했습니다. 장군이는 정말 특별한 개야. 너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썬더만한 개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데려와. 몇 시간 후 홍 교수가 장군이와 함께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얀 털의 중간 크기 개였어요. 썬더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아 보였죠. 조씨, 정말 고마워. 장군이 잘 부탁해. 홍 교수가 떠나고 장군이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썬더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냥 차분히 앉아있더군요. 좀 얌전하네. 아내 캐서린이 부엌에서 나와 장군이를 봤어요.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눈이 참 똑똑해 보여요. 10살 딸 아만다는 더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이게 이름이 뭐예요? 장군이야.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해. 장군이라니 멋진 이름이에요. 아만다는 금세 장군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장군이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썬더처럼 즉시 사람들에게 달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썬더는 평소처럼 식탁 주위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달라고 보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군이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저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참 다르네요. 썬더는 항상 시끄럽게 구는데. 캐서린이 말했어요. 그러게 좀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썬더의 활발함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장군이가 좀 심심해 보였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두 개의 차이점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썬더는 산책할 때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다른 개들과도 쉽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는 제 옆에서 차분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기만 했어요. 장군이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 저는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신중해 보여요. 캐서린은 장군이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저는 여전히 썬더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뒷마당에서 두 개에게 공 던지기를 해봤습니다. 썬더는 신나게 달려가서 공을 물어오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장군이 차례가 되자 조용히 일어나서 정확히 공이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정확했지만 썬더처럼 흥분하지는 않았어요. 능력은 나쁘지 않네. 하지만 뭔가 재미가 없어. 저는 여전히 장군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홍 교수가 그렇게 자랑했던 진돗개의 특별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곧 장군이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기준으로 개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군이가 저희 집에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아만다를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 제시 생일이라 제시 집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차 안에서 아만다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초등학교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성이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이상했고 혼자 뭔가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저 남자에게서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만다를 학교에 안전하게 맡기고 나서도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몰라 잠시 차에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계속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손은 자꾸 주머니를 만지작거렸고 눈동자도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는 차에서 내려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동공이 이상하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골목길로 뛰어들어 사라졌어요. 더 추궁할 수도 없었고 출근해야 했기에 그냥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 중에 캐서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장군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해요? 아까부터 계속 짖고 있고 현관문을 긁고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썬더는 어때? 썬더는 평상시와 똑같아요. 뒷마당에서 느긋하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장군이만 이상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던 장군이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몸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계속 밖을 향해 짖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왠지 불안했어요. 아까 본 이상한 남자도 그렇고 장군이의 이상한 행동도 그렇고. 대학에 거의 도착할 무렵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만다였습니다. 아빠, 아만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만다, 무슨 일이야? 아빠 무서워요. 이상한 아저씨가 학교에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모두 숨으라고 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아만다, 지금 어디 있어? 교실 구석에 숨어 있어요. 친구들이 모두 울고 있어요. 아빠, 무서워요. 아만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만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숨어 있어야 돼. 아빠가 지금 갈게. 저는 급하게 차를 돌려 아만다 학교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까 본 그 이상한 남자 그리고 장군이의 이상한 행동. 설마 장군이가 미리 느낀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었어요. 오직 아만다의 안전만이 중요했거든요. 학교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에게도 급하게 연락했어요. 여보, 아만다 학교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대. 나 지금 학교로 가고 있어. 뭐라고요? 아만다는 괜찮아요? 아직 모르겠어. 지금 교실에 숨어 있다고 해. 아만다의 학교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학교 주변은 아직 조용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때 학교 안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탕! 탕! 아만다! 저는 무작정 학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선생님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가장 안쪽 교실에서 나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하얀 형체가 저보다 빠르게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지만 장군이도 같은 교실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교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어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총을 들고 있었고 겁에 질린 아이들과 선생님이 교실 한쪽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장군이가 서 있었어요. 장군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낸 채 남자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군이 뒤에는 아만다가 있었습니다. 이 망할 게 비켜!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장군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총을 장군이에게 겨눴어요. 저리 비켜! 그 순간 장군이가 남자에게 뛰어올랐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하지만 장군이는 총에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군이는 남자의 팔을 물어 총을 떨어뜨리게 했어요.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장군이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그 모습은 마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교실로 뛰어들어 아만다를 안았어요. 그때서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남자를 제압했을 때 저는 바닥에 쓰러진 장군이에게 달려갔어요. 장군이의 하얀 털이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장군아!
장군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생명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장군이를 잘못 판단했는지를. 겉모습만 보고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장군이 옆에 앉았습니다. 즉시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한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들과 함께 장군이를 응급센터로 이송했어요. 저도 수술에 참여해서 총알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3시간의 긴 수술이었어요. 수술 중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아만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캐서린과 아만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라는 것도 함께요. 중환자실의 장군이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아만다가 장군이를 보며 울먹였어요. 자신 때문에 장군이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장군이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돗개의 생명력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장군이는 벌써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 수의사들도 이런 빠른 회복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일주일 후 장군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장군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영웅이었어요. 장군이가 집에 온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사인 LA타임즈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자는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서 개가 범인을 제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장군이의 용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승낙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장군이를 봤을 때는 그저 작고 조용한 개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장군이가 보여준 용기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이에요. 기자는 진돗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토종견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의 영웅견, 초등학교 총격범 제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장군이의 사진과 함께 진돗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CNN, FOX 뉴스, MBC까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몇 개의 방송에 출연했어요. 장군이도 함께 스튜디오에 갔는데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조명과 카메라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저는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 뛰어난 판단력, 위기 상황에서의 용맹함까지 말이에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장군이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한 달 후에는 시에서 장군이에게 영웅 메달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에게 주는 첫 번째 영웅 메달이라고 했어요. 수여식 날 시청 앞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영웅 장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장이 직접 장군이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장군이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이 정말 영웅다웠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장군이를 통해 배운 교훈,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세계 각국에서 장군이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장군이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장군이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빛난 한국의 자랑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를 초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장군이를 통해 진돗개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장군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환영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정말 바빴어요. 진돗개 협회와의 만남, 대학에서의 강연, 언론 인터뷰까지. 모든 자리에서 장군이는 주목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청와대 방문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장군이에게 국가 명예훈장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개에게 주는 최초의 국가 훈장이라고 했어요. 진도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의 고향인 이곳에서 현지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어요.
진도 군수는 저에게 명예진도 군민증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돗개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장군이가 단순한 개가 아닌 문화적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의 아시아 견종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학교 측에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흔쾌히 승인해줬습니다. 장군이의 이야기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국제적인 관심도 높았거든요. 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한국의 연구자들과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홍경민 교수가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는 또한 진돗개의 올바른 입양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북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장군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진돗개의 특성, 키우는 방법까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양 문의도 급증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이라고 말이에요. 연구센터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방문해서 아시아 견종에 대해 배워갔어요. 장군이는 연구센터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오면 항상 차분하게 인사를 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군이와 함께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시아 견종 연구센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방문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쓴 장군이에게 배운 교훈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진돗개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책임감 있는 입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돗개는 특별한 개이니만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만다는 이제 12살이 되었는데 장군이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함께 학교에 가고 숙제할 때도 옆에 앉아 있어요. 썬더와 장군이도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지금은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장군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만다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고맙지만 제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것이 더 큰 선물이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런 교훈들은 제 연구에도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장군이는 매일 아침 저를 깨워줍니다. 차분하게 제 옆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장군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개가 제게 준 거대한 변화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앞으로도 장군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돗개의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장군이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문화의 다리이자 편견을 깨뜨린 영웅이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